안녕하십니까. 책 속에 돈이 있다. 예민수의 경제책방 예민수입니다. 투자자라면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꼭 읽어야 될 책,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전략입니다. 버핏 얘기를 하기 전에요. 아이작 뉴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 뉴턴인데,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나는 초단위로도 알아낼 수 있지만 인간의 이 심리와 광기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아이작 뉴턴이 주식 투자에서 터졌거든요. 예. 뉴턴이 원래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었어요. 1720년 남해 회사 주식, 영국에서 남해 회사 주식이라는 남해 회사가 아니라 남해, 예. 이스트-씨, 그때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남해 회사인데요. 이 주식에 7,000파운드를 투자해서 100% 수익을 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내고 뉴턴이 나는 뭐 물리학도 좋지만 투자가 좋네 이러면서 투자를 하다가 돈을 투자해서 처음에 벌면 사실 이렇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번 기억이 있으니까 투자를 했다가 2만 파운드를 잃었습니다. 거의 거덜나기 직전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워렌 버핏이 뉴턴 얘기를 하면서 뉴턴이 주식 투자를 조금 더 열심히 포기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주식을 매매할수록 손실을 본다는 또 새로운 법칙을 좀 만들었을 텐데 하면서 뉴턴 얘기를 좀 합니다. 워렌 버핏은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현존하는 살아있는 최고의 투자자이면서 세계 두 번째 부호입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부호는 누구죠? 빌 게이츠가 1위고요. 두 번째가 워렌 버핏인데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주로 기업을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기업체를 한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다는 데서 위대한 투자자이죠. 8살 때 아버지가 쓴 주식시장에 대한 책을 읽었고요. 아버지가 이제 주식 중개인이었거든요. 그리고 11살 때 아버지가 근무하던 증권회사에서 알바하면서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사업 재능이 있어서 조그만 걸 사와서 비싸게 판다든지 이런 사업 재능이 있어서 돈을 번 투자자. 그리고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원에 와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인생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을 거기서 만나고요. 투자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벤저민 그레이엄 밑에서 몇 년 일을 하다가 그레이엄이 이제 사업 투자 회사를 정리를 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부터 이제 버핏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버핏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요. 이후도 지금 자기 고향 땅에 살면서 오마하에 살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워렌 버핏에 관한 책은 한 가지 편함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워렌 버핏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의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하고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버핏 얘기만 치면 그에 관한 얘기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고요. 워렌 버핏에 관한 책도 무지무지하게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직접 저술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 서점 같은데 워렌 버핏 치면 30권은 나올걸요. 그중에 뭘 읽어야 될지 고민일 텐데 저는 몇 가지 좀 고르자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전략, 티머시 버기라는 분이 지은 건데 읽을만 하고요. 본인이 지었다고 가장 가까운 책이 스노우볼이라고요. 본인이 지은 건 아니고 앨리스 슈레더라는 유명한 전기 작가가 버핏과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지은 거죠. 워렌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꽤 두꺼운데 워렌 버핏이 1년마다 한 번 자기 투자 회사의 주주총회를 합니다. 앞서 그 오마하라는 곳에서 하는데 버핏이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서한 보낸 그러니까 편지를 레터를 보낸 거죠. 그 내용하고 주총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요. 저기 버핏 할배 왜 보험주 계속 샀어요? 왜 애플은 기술을 좀 안 좋아한다며 애플은 왜 샀죠? 이런 질문하면 답변하는 것을 쭉 모아놓은 책이 워렌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이에요. 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면 주주여야 돼요. 해셔웨이의 주식 한 주의 주가가 얼마냐? 놀라지 마시고 한 주에
한 3억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 이 버크셔 주식이 줄여서 버크셔라고 할게요. 한 2천만 원 정도 했어요. 불과 뭐 10년, 20년 전이죠. 그때도 2천만 원짜리 주식 비싸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그 주식이 잘 나갈 때 3억, 뭐 2억 몇천만 원 하니까 2천만 원짜리 한 2주만 샀으면 지금 한 5억대 부자 되는 건데, 미국은 그런 주식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삼성전자면 보통주랑 우선주 이렇게만 있을 수 있거든요. 미국은 A주, B주, C주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주식인데 종류가 좀 달라요. 3억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을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B 주식이라는 거는 좀 싸게 주식 가치를 낮춰서 몇십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구글 같은 경우는 자기 레리 페이지랑 창업주들만 몇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또 주식이 있고,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주식이 있고, 이렇게 좀 달라요. 버핏의 투자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몇 가지를 얘기하면, 투자에서 무조건 잃지 말아라. 그게 버핏의 핵심 철학이에요. 식당에 가보면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식당에 보면 1. 고객은 왕이다. 2. 1번을 잊어버리면 다시 2번을 보십시오. 그렇게 고객이 중요하다고 종업원들에게 적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버핏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버핏이 투자할 때 첫 번째 원칙, 절대 원금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잊어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욕심 때문에 막 좋다고 카더라 하면 뭐 투자해서 잃는 게 다반사죠. 근데 그만큼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신 있게 산다는 게 버핏의 철학이고요. 두 번째는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 갑이다. 싸게 사는 게. 그래서 박앤세일 할 때 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치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또 워렌 버핏이에요. 그리고 독점적인 기업을 좋아해요. 남이 범접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기업. 버핏의 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버핏이 콜라를 엄청 마십니다. 콜라를. 하루에 4캔을 마신다든가 5캔을 마신다든가. 우리 콜라를 뭐 한 캔만 마셔도 엄마들한테 엄청 시달림을 당하죠. 탄산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버핏은 건강하게 먹으면서 코카콜라 주주예요. 이분이. 자기가 코카콜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코카콜라, 질레트, 시즈 캔디 이런 회사를 사는데 독점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코카콜라의 콜라 만드는 비결을 아는 소위 자식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코카콜라 말고 또 콜라 회사가 뭐 있죠? 하나? 펩시콜라가 있는데, 코카콜라랑 펩시콜라랑 소비자가 느끼기에 콜라 맛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죠? 있어요. 분명히. 펩시 주면 먹긴 먹는데 두 개를 고른다고 하면 코카콜라를 골라요. 그만큼 100년 가도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업, 독점적인 노하우나 핵심적인 그런 기업을 사라는 거고, 저희 같은 아저씨들은 갤럭시를 쓰는데 젊은 분들은 애플을 써요. 왜 애플을 쓰니? 그냥 좋아요. 애플바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로열티. 한입 비워먹은 사과가 뭐가 좋다고. 삼성폰 사면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하고 뭐 싼데 애플은 싸지도 않은데, 그리고 신제품 나와도 한국에는 1년 있다 내고, 우리 같으면 열받아서 안 쓸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애플에 열광하는 뭔가 코드가 있는 거죠.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굉장히 내공이 강한 분이에요. 주식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워렌 버핏이 1930년생이거든요. 계산해 보세요.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지금 꾸준하게 자기 투자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예를 들면 1999년, 2000년에 IT 버블이 일어날 때는 IT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도 아니고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야, 지금 IT 주식 안 사면 뭐 하는 거야? 버핏은 기술주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핏에게 버핏도 맛이 갔구나, 나이가 드니까 총기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불과 한 2, 3년 지나고 IT주가 박살이 났죠. IT주가 버블이 나면서 역시 워렌 버핏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버핏은 되게 겸손한 분이에요. 거품이고 과열이고 여러분들 다 미친 거예요, 이거 지나면 거품 꺼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IT 좋아 보여요. 잘 것 같은데, 잘 갈 것 같은데, 성장 산업이잖아요. IT가 세상을 주도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잘 몰라요, IT를. 그래서 나는 아는 것만 투자해요. 한번 사면 버핏은 쭉 가져간다. 장기 투자해서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사서 그냥 묻으면 된다는 거고,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은 적지 않아요. 그러나 투자해서 돈 벌고 존경받고 그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탑에 있는,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통한다고 빌 게이츠랑 이제 굉장히 친해져 가지고요. 빌 게이츠가 뭐 버핏을 정말 큰 형님처럼 모십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돈 벌어서 그 자기 부인이 그 멀린다 재단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재단에다가 워렌 버핏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80% 이상 거기다 다 기부했어요. 멋지게 벌고 멋지게 투자하는 그런 레전드죠, 레전드. 워렌 버핏은. 워렌 버핏에 열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예. 투자나 경제 서적 고르는 뭔가 좋은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목이 자극적이고 섹시한 책은 고르면 안 됩니다. 나는 워렌 버핏처럼 해서 몇 억 벌었다. 워렌 버핏처럼 해서 1년에 10배 수익 내기. 그런 책은 보지 마세요. 다 현혹시키는 거고요. 책은 책 속에서 다른 책을 소개한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인들을 소개해 주는 것처럼 책 속에 책을 읽다 보면 좋은 책이 또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책을 가는 거죠.